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얘를 좀 정리를 좀 할까요? 자, 문자열에 대한 기본적인 걸 좀 다뤄볼 거예요. 자, 지금 A라는 변수한테 123, 숫자 123을 넣었죠. 그리고 B라는 변수한테는 문자 1, 2, 3을 넣은 거죠. 그쵸? 얘네 둘을 출력했을 때 결과는 똑같아요. 이 결과를 보면 둘 다 똑같이 1, 2, 3, 1, 2, 3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같은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얘네들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는 서로 타입이 다르다라는 거. A는 인티저, 정수고요. B는 str, 스트링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냥 단순히 출력을 했을 때는 1, 2, 3 똑같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좀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얘는 123이 맞는 거고요. 얘는 1, 2, 3이 맞는 거죠. 이 문자로 사용된 1, 2, 3이라는 애는요, 사실 1과 2와 3이 붙어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얘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얘네들의 그냥 기본적으로 모양을 출력을 한다면 둘이 똑같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본다면 얘는 이제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위에 있는 건 6이 나올 거고 밑에 있는 건 1, 2, 3이 나올 거니까. 그쵸? 그래서 문자의 경우, str, 스트링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들의 이게 하나씩 다 문자라고 했을 때 이 문자들의 배열이에요. 스트링은.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얘 뭐 나올까요? 얘는 3 나와요. 지금 B의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 랭스를 사용을 했죠. 이거 리스트에서 우리가 사용하던 방식이잖아요. 근데 3이 나와요. 얘는요? 얘는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 얘는 그냥 숫자예요. 숫자 123이라고 하는 숫자, 얘한테는 배열의 개념이 통하지 않아요. 그냥 데이터일 뿐이에요. 근데 얘는 문자가 순서대로 나열된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문자를 보통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문자 하나를 이제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를 문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얘는 엄밀히 따지면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문자 배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열, 우리 배열이라는 단어를 리스트 처음 배울 때 들어봤었죠. 얘는 리스트 취급을 당해요. 리스트에서 사용 가능했던 것들을 얘도 다 쓸 수 있어요. 문자열도. 그래서 우리가 타입을 검색했을 때 str이라고 나온다, 그 스트링 다 문자열이에요. 얘를 만약에 글자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그래도 얘는 리스트가 맞아요. 랭스 했을 때 1이 나와요.
데이터가 하나 들어있는 리스트일 뿐이에요. 얘는 그냥. 근데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있다. 이러면 얘는 여러 개 들어있는 리스트일 뿐이에요. 지금 얘가 저도 막 눌렀는데 랭스가 10이래요. 그러면 총 10글자가 맞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얘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처럼 보이지 않고 대괄호 같은 게 안 보이고 그렇긴 한데 얘는 리스트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냐? 문자 열, 문자 배열이니까. 배열은 리스트. 그래서 얘를 이제 이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 뭐 나와요? 6 나오겠죠. 안녕하세요 점까지 총 6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진 그 리스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에 대해서 다룰 때 이런 거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리스트. 이건 뭐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얘가 하나의 리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0번 인덱스, 리스트에서 쓸 수 있는 인덱스의 개념이었잖아요. 0번 인덱스에 있는 값 가져와 라고 하면 얘 갖다 주는 거예요. 글자 하나당 하나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이 출력값 뭐 나오죠? 안녕하세요 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요소를 다 따로따로 끄집어내서도 출력이 가능해요. 여기서 이거 이만큼 사라졌다. 그럼 몇 나와요 이거? 0, 1, 2, 3까지래요. 안녕하세까지 나오겠죠? 3번 인덱스까지 나오라고 한 거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거 뭐예요? 우리 리스트 처음 배웠을 때 슬라이싱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지점을 끊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문자열도 리스트이기 때문에 슬라이싱이 가능해요. 그럼 얘는 0번 인덱스부터 2번 인덱스까지 가져오는 애예요. 안녕 나오고 있죠. 근데 얘가 0, 1, 2면 0부터 2까지니까 안녕하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녕까지밖에 안 나와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저번에도 한번 또 어디 갔어? 드리긴 했었는데 한 번 더 해보자면, 자, 지금 이 S에 담겨있는 문자열은 안, 영, 하, 세, 요, 점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각각 인덱스 하나당 하나의 글자씩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인덱스가 0, 1, 2, 3, 4, 5인데 얘가 엄밀히 따지면 이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아니라 인덱스는 여기 데이터가 시작하는 시작점 0, 1, 2, 3, 4, 5가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0부터 2까지래요. 0부터 2까지. 그럼 안녕이 맞죠. 여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3까지 해야 안녕하가 나오는 거잖아요.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0부터 2까지면 여기가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 결과 한번 예상해보세요. 이거 생각하면서
얘는 안녕 나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얘는 1번 인덱스부터 2번까지래요. 여기잖아요. 0 나오겠네요. 그럼 얘는 2번 인덱스부터 2번 인덱스까지래요. 그럼 뭐예요? 안 나오죠? 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2번 인덱스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서 끝났대요. 늘어나지 못하고 그냥 끝났네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리스트 다루면서도 했던 내용이긴 한데 문자열 슬라이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얘는 몇 나와요? 얘는 2번 인덱스부터 S의 랭스 몇이에요 이거? 6이죠. 그러면 2번부터 6번 인덱스까지 나오라고 하는 거네요. 근데 우리 6번은 없죠? 그냥 2번부터 뒤가 다 나오겠죠. 하세요 점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랭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면 2번 인덱스부터 그냥 마지막까지 다 가져와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는 반대의 개념으로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한 거고, 이러면 처음부터 2번 인덱스까지 가져와라 하는 거니까 안녕 나오겠네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코드만 보고도 내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셔야 돼요. 점은 좀 지우도록 하고, 이거 뭐 나와요? 네, A and B 나오겠죠. 0까지 못 나오는 이유는 이 그림이 이해가 되셨다면 충분히 이제 아실 거고, 그러면 제가 화면에다가 몇 가지 예시를 좀 적어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예시를 몇 개 좀 적어 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S는 이거고요. S2는 S에서 슬라이싱 해온 값을 넣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리스트가 두 개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이런 예시들을 출력을 했을 때 이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 얘를 참고하시면서 수업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어야 돼요. 우리가 리스트를 다 다뤄봤던 거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했던 방식들 다 활용 가능한 거고, 대신에 리스트 말고 문자열로 하고 있을 뿐이에요. 좀 헷갈리거나 당장 떠오르지 않더라도 좀만 생각해보면 다 하실 수가 있는 문제였고,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S의 길이 출력. S는 지금 안녕하세요 점이 들어있는 문자열이 들어있는 변수죠. 얘는 길이 출력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에 대한 길이가 6 나오게 되는 거고, 자, 다음 거
S를 이루는 문자 중에서 앞에 거 2개를 출력을 해달래요. 슬라이싱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0부터 2번까지 앞에 있는 문자 2개 안녕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문자 하나 건너뛰고 1개 출력.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러면 한 글자 건너뛰고 두 번째 있는 글자를 출력을 해주겠죠. 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문자 4개 출력, 첫 인덱스를 생략하래요. 여기를 생략해버리고 4개를 출력하래요. 4개를 출력하려면 몇 가지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4까지 해줘야 되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아직 안 되신다면 이 그림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앞에서부터 4까지다. 그러면 4글자 총 보여주는 거니까. 그쵸? 안녕하세요까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앞에서 문자 3개 건너뛰고 나머지 전부를 출력하래요. 여기 뒤에는 랭스를 활용하라고 했으니 랭스를 넣어주도록 하고, 앞에서 3개 건너뛰어야 되니까 3 넣어주면 되겠죠? 이러면 세요 하고 점 찍는 거까지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는 뒤 인덱스를 생략하래요. 똑같은 건데, 얘랑 똑같은 건데 생략을 하라는 문제였죠. 그러면 생략해주면 되고, 얘네 둘이 결국 같은 말이잖아요. 이거나 이거나 둘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생략해서도 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문제였고, 둘 다 세요 점까지 나오면 됩니다. 자, 이제 예제 2 S가 좀 바뀌었죠. 점이 사라졌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나오고 있네요. 이제 얘를 while문을 사용을 해서 문자를 하나씩 출력을 하라 라고 하니까 일단 우리 while 써야 돼요. 그럼 while문의 기본꼴 만들어 놔야겠죠. 그쵸? 여기서 길이 종료 조건은 S의 길이까지, 길이 전까지 얘를 0으로 합시다. 그리고 i는 1씩 증가를 해야 될 거고, 기본꼴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서 출력만 하면 되겠네요. S는 리스트처럼 출력이 가능하니까 변하고 있는 i를 인덱스로 활용을 해서 출력해 줄 수 있겠죠. 이러면 안녕하세요가 하나씩 잘 출력이 되고요. 이번에는 while문 사용해서 역순으로 출력을 해보라고 하네요. 자, 역순 시작점과 종료 조건 스텝 바꿔주면 되죠. 시작점에 -1, 길이 -1. 길이 -1을 해야 되는 이유는 길이 -1이 마지막 인덱스 번호가 맞으니까, 마지막 인덱스 번호부터 어디까지 해야 돼요? 우리는 0까지 돌 수 있게 만들어 줘야겠죠. 0번 인덱스까지 검사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스텝은 1 증가가 아니라 1 감소씩.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된다면 거꾸로 나오게 되겠죠. 오세한영안 이라고 잘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S를 이루는 문자를 하나씩 출력하는데 for문을 사용하래요. 너무 간단하죠? for C라고 할까요? 지금 S는 문자 열이기 때문에 순회가 가능한 요소예요. 리스트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in 뒤에 그냥 써줄 수 있는 거고, 그럼 S에 들어있는 각각 얘네들이 차례대로 C로 하나씩 들어가게 될 거고, 그 C를 출력하는 형태의 for문인 거죠. 그러면 안녕하세요 잘 나오네요. 자, 이제 예제 3. 얘는 이제 중간중간에 알파벳이 섞였네요. S를 이루는 문자 중에서 한글만 출력을 해달래요. 한글만.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좀 가장 간단한, 그냥 직관적인 방식을 한번 찾아보자면, 얘가 9까지.
얘가 순서대로 0, 1, 2, 3, 4 이렇게 인덱스에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한글만 빼온 거예요. 1번, 3번, 5번, 7번, 9번. 이거 더해서 출력하면 문자끼리 더하는 거에서는 옆으로 쭉 나열될 거니까 여기서 A, B, C, D, E, F 사라지고 안녕하세요만 잘 나오겠죠? 그냥 진짜 직관적으로, 물론 이거는 약간 노가다성이고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하나의 리스트 취급을 받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요소들만 골라서 더한 거니까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되겠죠. 우리가 배웠던 문법들을 활용해서 처리하는. 자, 얘는 for문과 if, or, continue를 사용을 하래요. 일단 form은 얘도 C로 하죠. 자, S 위에 있는 이 S를 순회해서 각각 C에 넣어 줄 거고 반복문을 돌면서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면 돼요. 근데 이 안에서 한글만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자, 만약에 조건을 거는 거죠. 그래서 그냥 프린트 C 하면 어차피 다 나올 거니까 어떤 조건일 때에만 얘가 실행이 되도록 한다면, 그 조건은 영어를 걸러내는 조건이 된다면 한글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C가 A랑 같다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C가 순서대로 이제 S에 있는 거 이게 순서대로 하나씩 들어와서 반복문을 돌 텐데, 그러는 중에 소문자 A랑 C가 일치한대요. 이거 무슨 경우예요? 그냥 지금 돌고 있는 순서가 얘라는 거죠. 소문자 A. 그럼 이때는 출력이 되면 안 되겠네요. 그쵸? 좀 더 써볼게요. 얘를 복사를 좀 합시다. 이렇게 B, C, D, E, E, F. 5월을 우리가 중간에 5월을 썼기 때문에 이들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이 조건문은 실행을 하겠죠. 그럼 얘는 지금 알파벳 모두 걸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반복문 돌면서 뭐 하나라도 걸리면 이 조건문 참이라 실행될 거니까 이 알파벳 중에 하나라도 돌고 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출력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컨티뉴로 올려 보낼 거예요. 그러면 출력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컨티뉴니까 그냥 반복문 위로 올라가겠죠. 이거 while에서 했던 거잖아요. 컨티뉴, 브레이크 둘 다. 그쵸? 여기서 사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첫 번째 0번 인덱스에 있는 알파벳 A가 여기로 들어왔어요. C로. 그럼 이 조건문 봤을 때 참이죠. 그러면 컨티뉴 때문에 프린트 못하고 올라가겠네요. 그 다음 거 안 들어와요. 안이 C한테 들어와서 봤더니 얘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럼 프린트해서 안 출력 하나 될 거고, 그 다음 B 여기서 걸려서 컨티뉴 올라갈 거고, 그러면 결국 한글만 쭉 출력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걸러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을 좀 활용을 해서 걸러낸 방식이고. 자, 다음 얘는 AND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얘는 이렇게 해볼까요? 좀 가져와서 여기를 AND를 쓰래요. 근데 이렇게 AND로 묶이면 얘처럼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여기가 AND로만 바뀐대요. 이러면 이 조건은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아니죠. 얘는 애초에 절대 실행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AND로 엮이면 둘 다 참여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다 참여해야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동시에 다 만족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죠. 이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조건을 좀 바꿔줘야겠네요.
이렇게 얘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반복문 들고 있는 C라고 하는 변수가 얘네들의 값과 다 일치하지 않으면 그때 출력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 조건이 얘가 말했던 거는 지금 알파벳 차례냐, 알파벳 차례가 맞냐 라고 물어본 거고, 그때 컨티뉴 출력 안 하고 위로 돌려 보내겠다 했던 거였다면, 얘는 지금 차례가 알파벳이 아니냐 라고 물어본 거죠. 알파벳이 아니면 한글인 거니까 출력해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응용이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고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에 맞게 응용을 잘 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러면 또 안녕하세요가 잘 나오죠, 한글만. 이번에는 not in을 한번 써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not in 수업 시간에 안 했던 것 같은데, not in은 in의 반대겠죠. not은 언어에서 보통 반전의 의미잖아요. not in을 썼다. 그러면 in 뒤에는 어쨌든 순회해야 되는 요소가 와야 될 거고, 자,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왔어요. 얘는 제가 임의로 리스트를 하나 만든 거죠. A, B, C, D, E, F 데이터가 총 6개 들어있는, 인덱스까지 12개 들어있는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반복문 돌고 있는 C가 이 리스트를 순회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에 없으면 이란 얘기죠. 우리가 원래 사용하던 in은 있으면 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not in 반전이니까 없으면 이란 얘기죠. 없으면 한글이란 얘기니까 출력하겠다. 만약에 여기서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 조건문 실행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참이 아니게 되니까 이 프린트가 실행이 안 될 거고, 그러면 다시 반복 올라갈 거고, 그럼 한글인 경우만 골라서 출력을 하겠다라고 된 거죠, 결국. 이렇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 줄바꿈을 하기 싫다, 이런 거 하나 넣어주면 줄바꿈 안 할 거니까. 그쵸? 우리가 배웠던 걸 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 다음 문제는 쉬는 시간을 잠깐 가졌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죠. 14분이니까 5시 10분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 아니다, 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